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휴식기 후 주말, 주중 주말로 이어진 3연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두권이 좀 주춤한 가운데 하이그룹에서 변화가 제법 있었거든요. 네. 재미있었던 18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전북과 대구전입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1대1 무승부지만 어느 팀도 웃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전북은 전주성에서 또 한번 승리에 실패했고요. 결과가 아쉽다는 감화 감독의 말처럼 대구도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놓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북 이날 3미들 중 백승호 대신 김진규가 들어갔고요. 최전방에 구스타보 대신 일류첸코가 투입됐습니다. 포백 라인은 계속 같고요. 대구는 핵심인 제카 이진영이 빠진 자리에 이근호와 이용래가 투입됐고요. 3백도 김진혁, 조진우, 박병현 다소 좀 생소한 라인이 나왔습니다. 전북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인 대로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류재문이 후방에서 확실히 좀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볼이 잘 도는 모습. 김진수와 김문환도 활발하게 오버래핑을 보여주면서 측면 공략도 잘 되고 있고 바로우드 이게 투기 있잖아요. 툭 치고 이제 나가는 거에 그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왼쪽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레이 속도가 조금 전반기보다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 전북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일루타보가 가장 큰 약점으로 좀 전락한 상황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구스타보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일루첸코에게 기회를 줬는데 못지않게 부진했습니다. 이날 슈팅 2개, 유효 슈팅 0개. 일루첸코 올 시즌 14경기에 나서서 유효 슈팅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기대 득점이 4.52골밖에 안 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감독도 계속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구는 지금 차포상을 떼고 한 경기치고는 꽤 괜찮았던 경기였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대구 특유의 역습이 돋보였는데 수비 쪽에서는 조진우가 좋았습니다. 이날 뭐 공중볼, 블락, 뭐 수비 전 부분에서 대구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요. 대구는 후반 16분이었죠. 고작이 고재현이 특유의 위치 선정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34분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김진수가 멋진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요. KUM으로 꼽겠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김진수입니다. 공수 뭐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기겠다는 의지, 제가 볼 땐 팀을 지금 지탱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김진수가 계약이 6월 30일을 끝으로 만료가 되거든요. 임대 계약이. 과연 전북이 김진수를 잡을 수 있을지, 놓치면 누가 대체할지 전북이 남은 시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 승리로 홈 징크스 넘나 했더니 다시 한번 아시아 무승부 거뒀고요. 울산이 부이기면서 선두 추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대구는 무패 행진에 무승부가 다소 많긴 하지만 14경기로 늘리면서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작년이 묘하게 떠올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수원FC가 수원이 대단히 강했고 그쵸. 내용을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시피 했는데 이날 딱 그랬습니다. 수원이 첫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수협 징크스를 끝나 했는데 18라운드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원FC는 이날 포백 카드를 꺼냈는데 김건웅 신세계 그러니까 전문 수비수 없이 포백 중앙을 구성한 게 눈에 띄었고요. 중앙도 정재용, 장혁진으로 변화를 줬고요. 수원은 라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석종 대신에 이한도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했고요. 징계와 부상에서 돌아온 민상기, 이기재가 포백 라인에 복귀를 했고 김건희가 드디어 마침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승부는 뭐 30분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무릴로가 전반 2분 만에 멋진 패스워크를 마무리하면서 시즌 첫 골을 넣었고요. 4분 뒤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장혁진의 발리슛이 그대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8분에는 라스의 수루 패스를 받은 이승우가 절묘한 칩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은 피리 세레머니 펼쳤죠. 링가드. 앞서 이날 경기가 지난 시즌 같다고 했었는데 이날 수원FC의 플레이가 진짜 지난 시즌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수원FC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진에서 간결한 패스로 전반까지 빠르게 나가는, 그러니까 수원FC식 역습 축구가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 스플릿까지 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릴로가 복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니 이날은 대단히 위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무스트리오라고 이제 기사에 이름을 붙였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튼 이 세 선수의 케미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무릴로 라스야 뭐 작년에 검증됐던 콤비잖아요. 여기에 또 최근 절친으로 자리 잡은 이승우와 라스는 이날도 합작골을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3개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무릴로의 가세를 통해서 라스 측의 침투 플레이가 좋아졌고 이승우가 사실 그 전까지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좀 경기를 조립하는 역할도 했어야 되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이날도 보면은 넘어온 볼을 세 선수가 호흡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KOM에 아예 이 선수를 묶어서 이무스트리오를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무스트리오의 활약 속에 수비까지 안정감을 찾은 수원FC는 첫 3연승을 달리면서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강원전 무승부 이후로 슈퍼매치 패배, 전북전 패배에 이어 이날 완패까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사리치가 막히면 이렇다 할 공격 루트가 없고 공격에서의 부진이 수비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무기력한 모습에 팬들도 뭐 인사하러 간 선수단이 정신 차려 수원을 외치기도 했다는데 일단 이날 경기 뭐 수원은 잃은 게 많지만 어쨌든 김건희가 복귀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거의 유일한 수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는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입니다.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은 울산전 역전패와 주요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그리고 인천은 경기를 앞두고 불거진 대체불가 공격수죠. 무고사의 이적설 때문에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라인업에서 놀라운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무고사가 선발에 포함된 겁니다. 뭐 아직 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선수다. 이런 인천의 어떤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서울은 황인범, 나상호, 오스마르, 한순규 등등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성용과 아이들로 스쿼드를 꾸렸습니다. 전반은 서울 페이스였습니다. 서울 구단 내부에서도 올 시즌 최고의 전반전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기회를 받은 백상훈, 정한민이 신나게 뛰면서 분위기를 좀 몰아갔고요. 전반 유효슛만 8개, 골대만 3번 맞췄는데 결국 전반 끝내기 전에 조용욱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좀 갈랐습니다. 조용욱 골도 골인데 강성진이 접어두고 올린 왼발 그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후반은 그런데 정반대 양상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네. 젊은 선수들이 전반에 확실히 좀 오버페이스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후반 초중반부터 급격히 발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좀 더 간격이 좀 벌어지고 여기에 인천이 발빠른 김보섭, 송시우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했거든요. 여기서 좀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점유율도 서울이 전반 71대 29로 크게 앞섰는데 후반엔 55대 45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고요. 인천이 몰아치다가 결국 후반 25분 이명주가 조용욱이 넣었던 그 골대로 비슷한 위치로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인천 원정팬 앞에서 이제 무고사의 전매 특허 세레모니를 하면서 곧 떠날 동료를 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분위기상 좀 뒤집기를 좀 바랐을 것 같은데 끝내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1대1로 좀 비겼습니다. 결과가 더 아쉬운 쪽은 아무래도 서울일 겁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4경기에서 1승에 그쳤습니다. 시즌 초반에 선제골 내주고 후반에 힘겹게 따라가는 그림, 뭐 나상호의 페널티가 많았고요. 그런 그림이 많았다면 최근엔 앞서가다가 따라잡히는 뒷심 부족이라는 어떤 좀 문제를 좀 보여줬습니다. 무고사와 관련해서는 경기 끝나고 이제 스탠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천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다. 이런 말은 이제 떠난다는 작별 표시인데 조성환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좀 단 1%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요상한 분위기가 현장에서 좀 펼쳐졌습니다. KOM은 골은 없지만 무고사로 하겠습니다. 무고사는 2018년 인천에 와서 129경기에 출전해 68골 10도움을 남겼습니다. 인천이 잔류왕 이미지를 얻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 인천 역대 최고의 외인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6일 펼쳐진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성남전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울산의 도드라진 특징, 홍명보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몇 년간 지속된 특징, 바로 전반 이른 실점이죠. 최근엔 유독 전반에 실점을 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다가 이제 비기거나 이기는 경기가 많은데요. 근데 그걸 고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지 결론적으로는 좀 다른 흐름으로 좀 펼쳐졌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뭐 선제골 허용하면 스팀백 놓고 무섭게 몰아칠 거지? 알겠다. 우리 선제골 이제 스킵할게. 대신 우리 실점도 하지 않겠다. 정말 처절하게 수비를 했습니다. 경기를 현장에서 본 일부 기자들은 뭐 두 줄 수비, 버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인데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김남일 감독의 선언대로 울산을 시종일관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울산이 울산답게 어떻게든지 공간을 열어서 슛을 하긴 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슛이 많았습니다. 13개의 슛. 사실 그 점유율 7대3 정도의 경기에서 13개의 슛은 좀 부족한 그렇죠.
거기도 한데 유효슛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6개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골대를 빗나갔고요. 특히 그 후반에 들어온 박주영의 연이은 슛이 좀 빗나간 게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최하위 팀과 비겨서 전북과의 승점 차를 벌리지 못한 게 뭐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겼다면 10점 차가 될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감정은 좀 분통이 아니었을까. 예, 이날은 3번이나 VAR 이슈가 있었습니다. 페널티 파울 여부에 대한 VAR 그리고 엄원상 득점 이후에 박주영의 파울 여부에 대한 뭐 바르가 있었고 또다시 마지막에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 파울 여부에 대한 VAR 심판이 온필드 리뷰를 하러 달려가고 홍명보 감독이 무표정으로 지켜보고 김남일 감독이 불같이 화를 내고 심판이 경기장으로 돌아와 팔을 양옆으로 흔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경기 시간이 100분을 넘어섰고요. 결국은 또 홍명보 감독은 그 경기 후에 양 팀이 받아들이는 게 180도 달랐을 것이다. 선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좀 절제하면서 굉장히 절제한 거죠.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남으로서는 또 어쨌든간 뭐 VAR 덕을 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응당 좀 해야 할 플레이를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력차를 감안할 때 승점 3점을 위해 덤비는 건 좀 무모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후반에 곽광선 투입하면서 5백으로 전환한 게 좀 주요했습니다. KOM도 성남에서 꼽고 싶습니다. 장효준 선수인데요. 2000년생이고 올해 신인인데 측면에서 몸을 날리는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볼 획득, 블락도 좋았고 공격 시 전진 패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경기는 포항 김천전. 유독 무승부 경기가 많네요. 1대1로 끝났습니다. 포항과 허영준의 운수 나쁜 날. 운수 나쁜 날. 네, 이날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네.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포항 입장에서 더욱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기록 보면 슈팅수 15대3, 키패스 15대2, 크로스 11대1. 그야말로 포항이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포항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이유 결정력이었습니다. 물론 운도 따르지 않았어요. 포항은 이날 전반 9분이었죠. 정재희의 굴절 슈팅, 그리고 전반 25분이었죠. 임상엽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그리고 후반 허영준의 터닝 슈팅까지 세 차례나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백민은 허영준이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의미에서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허영준을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 최근 선발 원톱으로 나서던 모세스 대신에 허영준을 이날 오랜만에 최전방 공격수를 기용을 했는데 컨디션이나 움직임 모두 좋았어요.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연신 날렸는데 이상할 정도로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허영준이 앞서 이날 12번의 경기에서 23개의 슈팅, 경기당 2개 정도 슈팅이 되는 거죠. 네. 그중에서 6골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날 무려 10개의 슈팅을 날리고도 한 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이었죠. 멋진 가슴 트래핑 이후에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이어서 땅을 차면서 아쉬워하는 허영준의 표정에서 이날 경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영준의 찬스 하나만 들어갔어도 포항이 대량 득점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웠을 것 같고요. 경기로 들어오면 포항이 무수한 찬스를 놓치다 전반 13분이었죠. 임상엽의 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약간 행운 섞인 헤더골이었는데요. 임상엽은 초반 4경기에서 3골 기록하고 이후 11경기 동안 침묵하다가 지난 강원전 득점 후 이날 득점까지 3경기에서 2골로 확 분위기를 탄 모습입니다. 김천은 이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42분이었죠. 김지현이 이영재, 권창훈으로 이어진 패스를 마무리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김지현 같은 경우는 김천의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네. 시즌 첫 득점이 중요한 순간 터졌고요. 조기성에 의존하던 김천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천은 후반 39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김경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밀어넣으면서 경기를 뒤집나 했는데 VAR 결과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면서 무산된 게 아쉬웠고요. 포항은 막판 공세 속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은 2경기 무승, 김천은 8경기 무승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강원이 제주를 4대2로 꺾었습니다. 강원은 올 들어 최고의 경기, 남길 감독 표현 빌리자면 시원한 경기를 펼쳤고요. 반대로 제주는 후덥지근한 경기, 올 들어 가장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나 싶은 경기. 저도 이제 광주 현장 취재 중이었는데 강원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뭐지 했었습니다. 강원은 컵 포함 이전 5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잖아요. 리그에서도 연패, 분위기 좋지 못했고 경기력 또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높은 경기를 잡았습니다. 확실히 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원은 이날부로 제주전 무패가 6경기로 늘었습니다. 홈에선 2018년 이후 4년째 제주 상대로 패배가 없거든요. 전술적으로도 좀 상성이 좀 잘 맞았던 게 강원이 이날 제주의 약한 고리를 잘 공략을 했습니다.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제주는 양 윙백이 최고의 강점이자 전술의 핵입니다. 날개가 팔팔해야 날 수 있는 그런 팀인데 빡빡한 일정에서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안현범은 선발로 나섰지만 정우재는 일단 아껴뒀습니다. 체력 안배 차원으로 보이는데 강원은 그 지점 계속해서 측면을 팠습니다. 선제골 돌아보면 양현준이 우측에서 김봉수와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김봉수가 어깨 싸움을 거는데 양현준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김봉수가 중심을 잃으면서 양현준이 공을 뺏어서 크로스 그리고 김대원이 골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정엽이 등장을 합니다. 김대원 프리킥을 이정엽이 다이빙 헤더로 넣었습니다. 이정엽은 지난해 여름 경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을 해서 10월 10일 제주 상대로 데뷔골 넣은 뒤 260일 21경기 만에 같은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디노, 고무열, 발샤까지 다른 공격수들이 다 부상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더 값진 골이라고 보여지고요. 강원은 후반 1분 역습 상황에서 김대현이 세 번째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측면이 뚫립니다. 김진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고 여기가 또 제주가 좀 허용을 하면서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김대원에게 실점을 합니다. 제주가 이후에 각성하고 좀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두 골 따라붙지만 주민규, 이창민의 슛이 빗나가면서 추격에 실패하고 이후 임창우에게 세트피스에서 네 번째 골 내주면서 경기는 강원의 4대2 승리로 끝납니다. 강원은 올 시즌 최다골 기록하면서 수원 내리고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번 승리와 지금 수원의 부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위권이 확실히 좀 요동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수협은 확 살아났고요. 그렇죠. 제주는 시즌 첫 연패입니다. 인천전도 이기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압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 볼 때 휴식기 이전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2위 전북과의 승점 차도 3점.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18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컨텐츠와 주말 19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